네, 안녕하세요. 23년도 이제 국가직 7급 법학 행정법 어려운 부분만 집중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지문 이런 거는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처럼 딱 보고 시간을 재서 25번까지 본 다음에 일단 다시 한번 딱 검산까지 하는데 25분 딱 걸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능숙하신 분들은 그 정도 걸렸을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은 한 5개 되는데 좀 더 좁히면 한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5개에서 2개 정도. 그래서 상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2개 정도 틀리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으로 전자칠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죠. 사직 의사 표시는 의원 면직 처분 전까지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후가 이제 포인트였고요.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번 쉬운 문제이고요. 2번 신뢰보호 원칙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신법의 효력 발생일까지 이제 진행 중인이 포인트죠. 진행 중인 부진정 소구입법. 부진정 소구입법은 신뢰보호 원칙보다 이 법을 적용해야 할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법률의 소급 적용에 해당하므로 틀렸고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2번도 쉬웠고요. 3번 행정기본법상 부관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쉬운 문제죠. 4번 사후부관은 법유 동사, 특히 이제 사정 변경된 경우에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그때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다. 사정 변경이죠. 그 다음에 4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에요. 4번은 제가 보기에 거기 해설 프린트물 보시면 해설 프린트물 1페이지 맨 위에 4번은 문제가 있는 칩니다. 해설 프린트물을 먼저 보죠. 첫 번째 줄 행정규칙 등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 성격이 없다. 이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행정규칙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서 특정해서 정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이 위반되는 경우가 들어가야 돼요. 위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위반되는 경우가 들어가야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부터 이제 지문에 뜬 것인데,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가로 안은 제가 써놓은 거예요. 권한 행사의 절차 및 방법을 특정하여 위임한 것에 위반됐다는 말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 법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의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로 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갔어요. 다시 이제 문제지로 오시면 4번 이 문장만으로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예컨대 법규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 법규사항을 고시득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는 거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의적 구성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효력이 인정된다. 이 문장만으로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했을 경우에도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든가 아니면 특정해서 위임한 것에 위반되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만 요 4번이 틀린 문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4번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가답안에서는 4번이 틀린 것이 제가 물음표 해놨죠. 나머지 지문 중에 이제 1번, 3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 2번이 구체적 교본 통제에 관한 내용이죠. 구체적 교본 통제의 핵심은 5번째 줄에 그 특정 조항 등이 위헌 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의 키워드죠.
재판 전제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5번 확약.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 확약이 있는데 40조의 2항에 문서로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에 의한 이게 틀린 것이죠. 네 번째 줄에 말에 의한 이게 틀린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아까 행정입법 4번 문제 정도가 조금 실제 풀 때 헷갈렸을 것이에요. 6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뭐 3번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가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 기본행위가 무효다? 인가도 무효죠. 3번은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1번 명령적 행위의 하명 허가까지는 되지만 대리는 형성적 행위죠. 형성적 행위. 2번 특허죠. 특허. 포괄적 법률을 설정하는 게 특허고 얘는 통상 재량이죠. 4번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은 공증인데 뒤에 내용은 확인을 설명해 놨으니까 틀린 것이죠. 7번 옳은 거. 기속재량 옳은 거. 답은 2번이에요. 2번. 2번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두 번째 줄에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다.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2012년도 판례인데 이게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그럼 이 판례를 몰랐다. 그럴 때는 이제 1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2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재량의 일탈, 남용 이런 것은 위법을 말해요. 위법은 적법성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합목적성, 공익성 이건 아니죠. 3번 사증발급. 사증발급은 비자 발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증의 일종인데 사증발급은 통상 이제 재량이에요. 재량이. 귀화 허가, 특허, 그다음에 사증발급, 그다음에 체류자 변경 허가 이런 것들이 다 재량이죠. 4번 주택건설 사업 승인 재량이. 다음에 8번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판례는 조금 잘 안 나오는 판례가 떴어요. 2번을 먼저 보면 처분의 처리 기간에 관한 행정 절차법의 규정은 행정 절차법 규정은 강행 규정인 경우도 있고 훈시 규정인 경우도 있는데 훈시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 훈시 규정이면 하야한다 이렇게 돼 있어도 행정처에 그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죠. 그래서 훈시 규정이므로 기간이 지나 처분을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절차법 11조의 내용인데 잘 안 넣은 거예요. 기타. 그래서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예를 들어서 공동 신청한다. 그럴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여기 이제 국민에 관한 얘기고 이제 행정청에 관한 얘기는 다수의 대표자 A, B, C 가운데 A, B가 다수의 대표자가 있다.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모든 당사자 왜냐하면 대표자가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11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해설서에는 실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정보공개법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죠. 거쳐야 한다. 필요 절차 아니죠.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10번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옳은 것은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답은 2번이죠. 부동산 등기법, 실권리자 등기법, 과징금 채무, 과징금 불법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 등이기 때문에 승계된다죠.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다 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가운데 3번 가산세, 본세와 가산세는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본세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대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별개 세목이기 때문에 해설서에 실어놨어요. 한번 해설서 2페이지에 보시면 3분의 2점에 문제 10번, 3번 두 번째 줄에 독립된, 즉 별개의 조세다. 그래서 본세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 하여도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문이 나온 것이고요. 반면에 가산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죠. 어느 경우에도 본세, 납세 의무가 있더라도 본세와 구별되는 독립된 세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1번 이행강제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쉽죠. 3번에 이행하였다면 부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로 이행하였다면 부과할 수 없다. 맨날 나오는 지문이고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문이죠. 4번 지문은 이미 기출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사건은 특별 규정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과태료 재판, 민사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원고고 그다음에 과태료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죠. 그래서 관할은 피고 소재지, 피고 주소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그래서 25조에 있는 내용이고 이미 기출된 거라서 이것은 틀리시면 안 돼요. 13번 국가비상법상 0.5조죠. 5조 책임 옳지 않은 것은 얘도 틀리면 안 되죠. 3번에 통상의 안전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되는 정도로 판단했는데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은 참작 사유, 고려 사유는 되죠. 결정 사유는 아니지만 3번 틀리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지문이고요. 14번 취소 소송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부당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중노위의 결정, 중노위의 재심에 대하여 예외적인 책을 주니까 중노의 결정, 재심에 대하여 취소를 지겠다. 그래서 중노의 결정 자체가 처분이라면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처분 시예요. 처분 시의 법과 사실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처분설. 결론 법원은 중노의 결정 후, 처분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서 그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죠. 없다. 틀린 것이고. 나머지 질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2번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전부 대상적 격이죠. 그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직권조사 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안심리야. 본안심리. 좀 어려운 질문이고 가끔 나오는 질문이에요. 3번 이미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직위해제했으면 이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새로운 직위해제를 한 것이니까 이전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적법 각하. 4번은 맨날 나오는 질문이고요. 15번 항고성 옳은 것은 옳은 거 4번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죠.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행소송 보충성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옛날엔 따졌었지만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16번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은 이제 이미 기출됐고 좀 어려운 심화 판례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취소 판결 효력이 이제 형성력이 있는데 그 형성력이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처분을 기초로 해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죠.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1번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내용일 텐데 1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는 효력인데 기판력이 작용하려면 뭐예요? 동일 소송물, 그다음에 선결관계, 모순관계인데 사안은 이제 선결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전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관계,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후소에서 다른 판단,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어려운 질문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17번 기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7번부터가 강론이죠.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죠.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규정은 일반 규정은 권한 이임 등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규정은 권한 이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죠. 있으므로 개별적 근거는 불필요하다. 그다음에 3번은 법리 응용하면 되는 거죠. 피대리청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 예컨대 B가 대리청이다. 근데 이 대리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면서 피대리청을 대리해서 처분했다. 현명한 거죠. 현명. 그래서 A의 대리청 B 하면 이제 A가 피고가 된다. 명의자. 피대리청이 된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18번 공무원의 종류.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1번을 모르겠으면 이제 2, 3, 4번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찍으시면 되고.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반대말이 특별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이 일특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직, 특정직, 기술직. 그 다음에 특별직 공무원이 정별 계고. 그래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이 있었는데 요 계약직 이런 것들이 일반직으로 다 가게 됐죠. 그래서 이 공무원에는 법관이나 검사, 법관은 사법부의 공무원, 검사는 행정부의 공무원 포함되죠. 다음에 19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 틀리면 안 되죠. 주민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니라 조례죠. 조례.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개정, 개폐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질문 가운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그래서 헌법상 참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것이고, 1번은 최근 판례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죠. 20번 국가 지자체 등 상호관계 옳은 것은 옳은 거 답은 3번이에요. 3번 당연히 알고 계시는 판례잖아요. 마지막에 4기에 정리할 때 다 정리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치사무가 다른 지자체 등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165조 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침해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것이 옳은 거. 나머지는 틀렸는데 뭐 1번, 4번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2번이 좀 까탈스러운 거죠. 까탈스러운 거. 얘는 이제 192조 5항과 관련된 것인데 세 번째 줄에 주무부 장관은 제 의결에 대해서 군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군수에게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192조 5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21번 경직법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은 확실한 건 1번, 2번은 맞는 것이고 3번,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에 경찰관은 소유 사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 등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건 많이 본 지문이죠. 뒤에 지문은 이 사실을 즉시 소속 경찰관서에 장기에 보고해야 된다. 5조 2항에 이 뒤에 지문 규정이 없어요. 이런 문제 좀 더러운 문제인데 이제 3번 지문은 맞는 것이고 22번 국공유재산 사용관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이것도 4기에 정리할 때 했던 거잖아요. 도로조명 허가 특허죠. 특허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 즉 일반 사용이죠. 일반 사용 부분을 포함시키면 그 부분은 위법이죠. 위법. 왜냐면 도로조명 허가는 특별 사용 중에 특허 사용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요. 23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쭉 봤을 때 4번, 그다음에 23번. 지금까지 2개 정도.
조세행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회사. 그 다음에 갑이 근로자 원천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이제 갑이 한 달 근로하면 원천징수하죠. 소득세 100만 원에서 뭐 3.3%, 뭐 3만 원 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띄어서 누구한테 주냐? 강남구 세무서장, 즉 국가에게 납부한다. 그래서 요 강남구 세무장 국가와 원천징수 의무자 비 사이에서만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이건 이제 가르쳐드렸었죠. 그래서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될 세액을 초과 징수 납부한 경우에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 국가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반대로 쓰여 있어요. 원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원천 징수 의무자, 즉 B에게 귀속한다. 이게 이제 국가와 B 사이에서만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경 통지는 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 제3자인 갑은 원천 납세 의무자는 원고적 게 없다. 이게 이제 요 국가와 원천 징수 의무자 사이에서만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법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4번은 좀 제가 이제 안 가르쳐 드린 판례라서 아마 23번에서 2번하고 4번 중에 이제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신고 납세 방식, 예컨대 등록세라든가 아니면 부가세, 내가 세금이 얼마 될 것 같다, 100만 원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1월 25일 날 신고를 했다. 그럼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죠. 확정. 근데 그 납세 문제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요 납세 의무는 있는 것이니까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법리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프린트물 3페이지에 맨 위에 문제 23 4번을 보시면 등록세와 같은 신고 납부 방식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질문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네 번째 줄에 그때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 명백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럼 신고는 일단 유효한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질문이 뜬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공토법이죠. 공토법.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이, 이제 리을은 안 가르쳐드린 것이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것이니까 그걸 빼버리면 2, 3번은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1번 기역, 니은과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디귿까지 써 있어야 되니까 1번도 틀린 거죠. 그럼 4번이 답이지.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을번 같은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샅샅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 이런 거는 이 관계, 지문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찍으셔야 돼. 할 수 없어.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리을번을 보면 사업인정 고시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업인정이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얘는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손실보상의 요건은 아니에요. 손실보상의 요건은 공제적 특보니까. 그래서 결론,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했는데 그 폐업으로 인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영업손실을 봤다.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는 요건이 아니니까 고시가 없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공제적 특보에 해당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예요. 25번, 이제 제가 보기엔 25번 좀 어려울 것 같아. 한 3개, 아까 4번,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25번. 판례에 따르면 세 번째 지문에서 세 번째 줄에 컨테이너는 대상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 그 다음에 한 8번째 줄쯤에 이후 갑은 을에게 컨테이너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고 건축 허가하고는 조문이 다르다. 판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처분세 추가할 수 없다. 해설을 보시죠. 3페이지에 맨 아래쪽
네 번째 줄에 당초 처분 사유인 건축법 11조 위반과 추가한 사유인 건축법 20조 3항. 법이 달라지잖아요. 법이 달라지면 사실관계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반 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치하는 절차, 기준 등이 달라지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초추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다시 문제로 와서 1번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1번에 건축법,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 행정절차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을은 원상복구 명령이 이제 침입적인 행위인데 하면서가 좀 의문이 있죠. 하면서. 왜냐하면 원상복구 명령 의무 부과하는 처분 전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하면서라는 단어는 적합치 않아요. 원상복구 명령 하기 전에, 이게 정확한 단어죠. 그래서 1번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4번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부분만 이제 해설을 했고요. 오늘 요번에 이제 시험 본 걸 쭉 체크해 보니까 법 과목, 헌법, 행정법은 좀 수월하게 치신 것 같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전제로 공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은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어도 이제 경제학이 한 중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정학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과목은 계속 반복하면 최소 2개 정도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잘하면 뭐 100점도 맞을 수가 있고. 근데 학 과목은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게 나오면 많이 틀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아는데 시간 부족으로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뒤로 갈수록 일단 헌법, 행정법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 과목 가운데 경제학은 시간 내에 문제 풀 수 있게 그거를 연습하셔야 돼. 이런 문제를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내느냐? 수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를 내는데 거기 적응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건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 과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꺼운 교재 볼 필요 없다. 제가 정리한 요 한권정리 교재, 이제 개정판 나올 텐데 요 한권정리 교재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 거를 계속해서 처음에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하다가 이제 지문이 딱 보면 여기 틀렸구나, 딱 보면 여기 틀렸구나,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된다. 뒤로 갈수록 요 교재를 반복해서 돌리시면 지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셨고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 그동안에 노력에 대한 대가구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좀 맛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면 다른 시험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전략을 짜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지셨다면 그것도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내 탓이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했나를 크게 과목별로 한 3개 정도 적어 보셔야 돼요. 헌법에서는 이렇고 행정법에서는 이렇고. 많이 적을 필요 없어. 딱 3개 정도만. 4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그 보완을 철저히 해 두셔야 다시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붙으셔도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안 되셔도 속상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메일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써드릴게. 대장빵빵 다음 내시고요. 전화번호는 통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